의회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인프라 지출 법안이다. 인프라 지출 법안이 지금 뭐 원래는 이제 바이든 쪽에서 처음 내놓았던 게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공화당 쪽에서 그건 안 된다. 5천억, 6천억 정도 규모로 하자. 그래서 서로 좁히고 좁혀서 1조 달러 혹은 뭐 1조 2천억 달러 규모 선으로 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초당적인 합의 해가지고 거기에 공화당 의원이 10명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 상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초당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1조 달러 규모로 그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했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상당히 좋다. 일단은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사인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거 말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이거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인프라 투자 법안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제 하나는 잡스 플랜이라는 거고 하나는 패밀리 플랜 해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적 인프라 이렇게 둘로 나눠 놓았는데 이것을 이제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3.5조 트릴리언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 법안을 그냥 공화당의 도움 없이 한번 민주당끼리 알아서 예산 조정 방식으로 해서 밀어붙여 봐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굳이 1조 달러 이거 합의안 이거 얘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3조 5천억 달러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큰 돈인데 이것을 지금 공화당의 도움이 없이 바로 통과시켜버리겠다. 지금 그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아마 저희가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어쨌든 다리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인프라 투자를 못했던 결국 실패했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그 부분은 통과가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인적 인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패밀리스 플랜인데요. 아메리카 패밀리스 플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플랜들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 안 시켜도 이 미국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 2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배정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국가에서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중간에 이것을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던 돈을 안 주면 국민들은 난리를 치게 돼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 하는 돈을 왜 국민들한테 자꾸 돈을 주려고 하느냐 국가가. 결국은 그 국가라는 것이 주는 돈도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나가는 건 돈 아닙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한테 좋은 걸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더 올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결국 국민들한테 돈을 더 줌으로 해서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캐시플로우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밖에는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번 돈으로 세금을 더 받아들여서 더 걷어들인 세금으로 시중에다 돈을 풀어주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나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돈의 값어치만 자꾸 떨어지고 이게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이게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자꾸 취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한 가지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올린다는 게 문제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세금 비율을 높이지 않아도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어야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세율을 높이는 방법들만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바이든이 내놓은 인프라 지출 법안에 그런 세율을 높이는 방법, 법인세를 7%더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반인들의 개인 소득세율 같은 경우 노동세,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을 뭐 39%까지 높이는 그 소득세율이 39%까지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적 인프라를 하면서 결국에는 오바마 케어를 더 확대하게 되는데, 오바마 케어라든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그 건강보험에 대한 것들이 이게 내가 보험 비용 내가 내도 되고 내도 그만 안 내도 되는 그런 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처럼 뭐 지금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의무 조항처럼 돼버리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면 결국엔 그건 또 하나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돼서 결국에 내가 내는 세금이 한참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미주알 코주알 통해서 이상엽 회계사가 세율 정리하는 것 중에 학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학자금과 관련해서 이상엽 회계사가 강연하는 것을 저희가 뉴스앤포스트에 올려놓은 미주알 코주알 코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중산층보다도 오히려 아래층에 있는 연 4만 불도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 70% 가까운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세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현실이.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산 조정 방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의 상원의원 50명이 똘똘 뭉치면 그냥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 측에 있는 의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생각을 바꾸게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뭔가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이번 주 내내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